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근에 그 광주에 정일성 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정일성 공원을 또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리고 정일성 동상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한테 부역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사람을 기념하고 기리고 이렇게 흠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또 그리고 우리나라 23개 대학에 있는 공자학원, 공자를 가르친다고 그러지만 모택동 사상과 시진핑을 기념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중국 스파이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공자학원에서 6.25 전쟁의 중공군 참전을 항미원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해방군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그리고 6.25 때 그 중공군을 격퇴해서 커다란 승전을 기록한 그러한 호수, 우리나라의 호수 8호라고 그래서 오랑캐를 물리쳐서 8호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것을 중국 공산당들이 싫어한다 이래서 그 이름을 개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에서 중국 공산당을 미워하고 왜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진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전 세계에서 전체주의 사회나 북한 사회 또 그 북한 사회를 추정하는 주사파를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언론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대한민국 땅에서 종종 친중적인 언행이나 이러한 움직임, 역사 왜곡, 문화 침탈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인해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연구 인력이 집중적으로 한 곳을 연구를 집중을 하고 거기에 출판물이나 연구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사실상 민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나 그런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를 공산당의 조정과 지시 없이 중국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물론 민간 영역에서 고구려를 연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연구물의 결과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각색된 왜곡된 연구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연극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만 명 달려들어서 뭐 고구려사 왜곡, 백제사 왜곡 이러한 일을 해서 대대적으로 연구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동북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중국은 전 세계의 역사를 왜곡을 하고 인근의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바꿔서 왜곡을 하는데요. 뭐 서부공정도 있고 남방공정도 있고 뭐 우리는 이제 그 만주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 이쪽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그 파트가 동북공정팀인 거죠. 첫 번째 단계 이렇게 연구물들을 대대적으로 왜곡돼서 만들어내면은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종 언론기관, 또 학술기관,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막 엄청난 양을 찍어내서 그것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 단계 있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국제화 단계에 있는데요. 전 세계 도서관이나 어떤 그 대학, 교육기관에 무상으로 막 배포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위스콘신 대학에 있었는데, 메디슨에 있었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보면, 도서관에 그 넓은 도서관 한 층에 한 반 이상이 그 대학 도서관인데도 중국 출판물들이 그냥 꽉 차 있었습니다. 번역본도 있고요, 원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어로도 돼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중국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리고 또 제가 역사 전공이 아니니까 이게 중국이 나라가 커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쪽을 전문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이후에 이것이 상당히 이 문화 공정이나 문화 침투나 이런 것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연구금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중국은 공산당 정부가 해외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그리고 세계 공산화 전략 그리고 문화 침탈을 위해서 전담 부서가 있고 그 전담 부서가 담당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인민들은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복지 혜택도 받지 않고 교육의 그 혜택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세계 공산화 전략 그리고 각 나라의 친중 종중 인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그리고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을 하기 위한 이런 일을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 국제화 단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기증되는 그 수많은 책들, 출판물들, 이러한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지도 왜곡된 논문들이 실리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그 왜곡된 출판물들을 한 10년 내에 한 2만 개 가까이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뭐 서적이나 이런 거는 뭐 이제 심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어내죠. 번역본도. 그런데 이제 국제학술지, 아주 저명 국제학술지에는 뭐 게재율이 10에서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택되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중국 출신의 그러니까 공산당 배후에 있는 중국인 학자들이 그 고구려서 연구하는 사람이 2만 명이고 국내 학자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뭐 10명 내외, 일본에서 고구려서 연구하는 사람 10명 내외, 뭐 서양에서 얘기하는 사람 다 해서 고구려서 연구하는 사람 100명 내외. 자, 그러면 수량으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논문이 왔을 때 그 중국에서 왜곡된 논문을 작성을 해서 그 심사를 해달라고 게재를 요청해서 이제 투고를 하면 누구한테 심사자가 가겠습니까? 그 많은 숫자 중에 확률적으로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은 자꾸 그렇게 물량 공세가 인해 전술로 나오면 그게 정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국제학술지에 한두 편 실리면 그것이 완전히 정설화돼서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 말고도 아까 심사를 하지 않은 수많은 출판물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서양 학생이고 서양 학자 입장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간다고 그리고 논문 검색을 하면은 중국에서 말하는 역사 왜곡이 논문 100편을 찾았는데 99편이 왜곡이고 한 편이 그렇지 않다고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실제로는 9,999개가 왜곡된 것이 들어가고 한 편이 간신히 아닌 게 있을까 말까? 또 중립적인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국제활동이나 국제학술지에 열심히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데 심사를 하지 않는 출판물들은 어떤 지경이 이르렀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물량 공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술기관, 국제학술기관, 역사, 박물관, 또 대학, 교육기관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그 연구기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금을 지원합니다. 공자학원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외국어대학교, 그리고 거점대학에 있는 그 공자학원도 결국은 중국 돈이 와가지고 중국 이걸 세워주겠다. 말은 공자학원이라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찬양이죠. 그리고 역사 왜곡이고 우리나라의 그 친중 종중 스파이를 양성하는 데죠. 이렇게 물량 공세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이고요. 다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 각 세계인 각 나라에 있는 좌파 학자들하고 통일 전선 공작을 하기 위해서 연대를 합니다. 또 BLM이나 흑인 운동을 한 BLM, 안티파 이런 데도 전부 중국 돈이 들어가고 있고 뭐 그 좌파 페미니스트 그다음에 저기 PC주의 이런 사람도 다 중국 돈의 영향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는 유네스코나 UN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포괄적 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음모로양으로 다 공산주의 돈이 침투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의 이제 마수가 학계나 뭐 이런 데만 있겠습니까? 정치계만 있겠습니까? 이런 언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교수들, 뭐 이래서 문화 침투, 이념 침투를 그러한 형식으로 인맥을 형성을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물량 공세,
또 기금 조성, 또 인맥 형성, 뭐 이런 것을 담당합니다. 또 그리고 그 여덟 번째로 이제 중국 학자 학생 연합회라는 것이 이제 대학별로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외국에 나오면은, 그래서 중국인 학자들이나 뭐 중국 유학생들은 여기에 반드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그냥 민간단체고 순수히 그냥 친목단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국에서는 순수한 친목단체나 민간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감시를 하는 거죠. 각각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는 중국 유학생들은 그 유학생들이 중국 학자들이나 중국 나와 있는 중국 교수들을 감시하고, 또 중국 교수들은 학생들을 감시하고, 학생끼리 감시하고, 중국 교수들끼리 감시하고, 중국 연구자들끼리 감시하고, 중국인 학자들하고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터놓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시간에 여러분 디지털 통제로도 어떻게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그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샤프 파워. 그러니까 친중 종중 인사를 각 나라에 만들어낸다. 가장 그거는 이제 그 돈입니다. 그 사람들의 연구 기금이나 아니면 좀 더러운 돈을 뒤로 대주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면에는 친인척이나 그 사람의 와이프, 그 사람의 자식의 돈을 대줘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내는 뇌물을 줘서는죠. 아니면 또 여자로 약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관계를 판다든지, 아니면 중국 여자 스파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덫에 걸리게 만듭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들, 그 미인계라고 얘기하나요? 이 여자 스파이에 걸린 특히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 여자 스파이가 체포됐다는 이야기가 정말 대대적으로 권고했다는 얘기가 자주 들리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만 그냥 놔둬서 안 들리겠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친중 정중 속도와 그 폭이 가장 우리가 빠르고 가장 광범위합니다. 그 종중의 속도가 어쩌면 그렇게 빠른지 저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샤프 파워를 구사하지 않는다고요, 중국이? 가장 심할 겁니다. 단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상 중국 스파이를 잡아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서둘러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중국 스파이들도 색출해내는 이러한 것을 국회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계의 그 통일전선 공작을 심하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막 우리나라에서 종중의 모습을 보고서 막 그것을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을 진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중국 스파이 같이 활동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봤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상해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약점을 잡혔고, 또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을 그 친중 종중 인사에 둘러싸이거나, 아까 말한 샤프 파워 그 약점을 잡혀 있거나, 이런 속에서 이렇게 하부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수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부역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러지 않고서야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중국 공산당을 찬양을 하고 정일성 공원을 만들고, 8.5가 중국 공산당들이 기분 나빠한다, 그것을 호수 이름을 개명을 하려고 그러고, 구마사 사건이 일어나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왜 종중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가? 첫 번째, 우리나라의 좌파 정치인들, 좌파 지식인들은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상 적절한 시기에 학문적인 수양이나 공부를 하거나 국제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해서, 그리고 그 옛날에 일용이식의 전환시대의 논리나 이러한 우상과 이성 그 수준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퀄리티가 떨어져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샤프 파워, 이 전략에 굉장히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한 부분 중국 공산당한테 약점이 잡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국의 침탈, 이러한 부분을 국회에서 전혀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봐도 이게 좀
예산일이 아니구나. 또 전 세계에서 공자학원이 스파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캐나다는 완전히 다 추방을 했고 미국도 거의 추방을 하고 각 나라에서 추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끔찍하지 않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완전히 그 중국의 속국을 자처했죠. 중화를 흠모하면서, 그러면 소중화를 자처하면서, 자국의 역사, 자국의 문화, 자국의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못 따라가서, 중국의 그 신하가 되지 못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지식인들의 그 어떤 위선적인 이러한 전통도 있겠죠. 하여간에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계도 이렇게 종중, 그다음에 종북 이러한 사람들의 인맥과 그거의 자금, 조직 이러한 부분에서 일탈을 하거나 거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표방을 하고 그쪽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면 출연을 전혀 시켜주지 않는다든지 전시를 전혀 해주지 않는다든지 중국 돈이나 또 그 뒤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돈들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이렇다면은 그 문화예술계가 완전히 이렇게 종중, 종북 이러한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각 나라에서 그들의 그 침략 전쟁, 그러니까 그 우군화하는 것, 과거에는 하드 파워 전략으로 침략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산혁명을 수출을 해서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걸 했다면 지금은 역사 왜곡, 문화 침탈, 또 하나는 더러운 방식, 여자와 돈, 그 외 인맥으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약점을 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지그전으로 그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얘기했죠. 조금씩 잘라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종족, 종북 이런 내용,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관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그 교과서, 요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이게 북한 교과서인지 중국 교과서인지 이렇게 조금씩 변해왔고요. 우리나라 문화계, 예술계, 각 분야, 언론계가 살라미 슬라이싱, 지구전으로 친중, 종중, 결국은 속방으로 이르는 길로 변해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은 여러분들의 자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와 여러분들의 자각만이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